네, 안녕하세요. 13주차 1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3주차가 됐습니다. 지금 13주차, 14주차가 끝나게 되면은 기말고사가 되고요. 저희들이 12월 9일서부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그죠? 12월 9일서부터가 시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상하는 시험 시간은 16일로 좀 잡혀져 있습니다. 16일로 잡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14주차.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 수업 활동 일정, 다시 말해서 조별 과제가 이미 나가 있는 상태고요. 조별 과제를 보게 되면은 낸 팀도 있고 1조 같은 경우에 아직 내지 않았고 그다음에 5조도 아직 나지 않았는데 빨리 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번 주에는 4차 조별 과제를 낼 겁니다. 4차 조별 과제는 지금 이따가 나중에 강의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조별 과제에 대해서 내가 대면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좀 저조한데 요거를 뭐 좀 더 늘려드리겠습니다. 늘려드릴 테니까 조별 과제를 다 내시기 바라고 이왕 늦은 김에 지금 한번 빨리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조별 과제를 3차를 이번 지금 원래는 오늘까지죠. 그죠? 요거를 조금 더 딜레이해서 목요일까지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로 지금 좀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직 조별 과제에 뭐죠? 지금 8시 오후 8시 일요일 날 오후 8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뭐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요. 목요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4차 조별과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혹시 그 대면 수업 시간에 까먹고 얘기를 못 하더라도 누군가가 다시 한번 조별과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5번 우리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13주차에 4차 조별과제, 14주차에 5차 조별과제가 돼야지만이 5번의 조별과제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한 주라도 빼먹으면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했던 게 지금 사실 HTC 바이브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고요. 바이브 코스모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포브 소니도 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요것도 이제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포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포브는 새로운 어떤 뭡니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화살표를 자동으로 하고요. 자, 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일단은 제가 영상을 제 얼굴을 좀 빼고요. 그다음에 전면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이게 이제 컨트롤로 얼굴을 빼고 그다음에 넣고 이런 게 지금 현재 제가 단축키로 해놨는데 이게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까먹게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써 있는 말이 뭐냐면요. 포브를 이용해서, 포브의 아이 트래킹을 이용해서 뭔가 컨텐츠를 제어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두이노, 프레셔 센서, 그러니까 압력 센서죠. 압력 센서. 보통 이게 프레셔 센서, 압력 센서라고 한다면, 여기 압력 센서라고 돼 있죠. 그죠? 압력 센서는요,
보통 우리가 IMU라고 해서 거기에 보통 우리가 뭐 자이로스코프 그러니까 가속도 그죠? 가속도 그다음에 각가속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그거를 이제 IMU라고 하거든요. 이 IMU가 보통 우리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휴대폰을 흔든다든가 이런 것도 다 느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거기에 프레셔 센서가 있어요.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압력 센서는 언제 이용하냐면요. 물론 뭐 간단하게 압력을 증가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뭐 센싱을 할 수 있지만은 바로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고도에 관련됩니다. 고도.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프레셔 센서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AR 글래스 뭐 물론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물을 직접 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뭐 2층으로 간다, 3층으로 간다 그런 것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얘가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바뀌지 않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Y 좌표는 분명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Z좌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엘리베이터 자체를 이렇게 추적하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장치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IMU 중에서 이 프레셔 센서 그러니까 압력 센서를 가지고 압력의 변화를 가지고 이게 2층이다 3층이다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컨텐츠도 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렇게 압력 센서를 그렇게 이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지금 포브를 쓴 사람이 지금 내비게이션을 하고 있죠. 내비게이션은 눈동자의 위치 어디를 보고 있느냐로 지금 내비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동그란 게 보이시죠, 그죠? 그게 이 사람의 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보시는 거를 그쪽을 가리키면 그쪽으로 내비게이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속에 좀 불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압력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저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아마 초기 단계여서 좀 이렇게 좀 한 거지. 이게 뭐 또 자동화 해가지고 그죠? 뭐 버튼으로 뭐 이렇게 뭐 버튼으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뭘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도 손이 많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불고 하게 되면은 좀 속도를 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압력을 좀 빼면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눈동자가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눈동자를 트래킹을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한다는 거가 굉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죠? 이게 정말 장애인들한테는 정말 꿈과 같은 일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포브가 원래 지난번 얘기했습니다만 아이 트래킹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압력을 불었더니 압력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그죠? 이렇게 쭉 그래프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여기 아마 안 보일 텐데 여기 아두이노 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두이노 보드는 뭐 싸게는 몇천 원서부터요. 뭐 괜찮은 것만 하더라도 좀 쓸만한 것만 하더라도 있어 와이파이가 붙을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한 2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도에다가 뭐 C나 파이썬, C++ 이런 것들을 얹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싸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싸게 만들어서 저 장치를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고 그다음에 증가하고 약하게 하는 거를 싸게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다는 게 나는 괜찮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지금 우리 과에서도 아두이노에 관련된 뭐 임플리멘테이션은 뭐 여러분들이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를 우리 그 VR하고 AR하고 인터페이스를 시키는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더 넓히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온 리얼리티가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이온 리얼리티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저는 뭐 여기 이 이온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뭐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인연이 있는데 뭐 별로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저희 그 부산에다가 물건을 좀 팔았죠. 팔면서 이제 동의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영산대학교하고 그죠? 이렇게 두 학교하고 이렇게 돈을 좀 그 다음에 부산시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좀 지불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든 게 이온 리얼리티 제품을 가지고 만든 게 그 가상현실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 이온 리얼리티의 회장도 이제 부산에 오고 막 그랬었죠. 그게 벌써 한 15년 전 정도 일인데요. 얘네들은 뭐 하는 회사냐면요. 물론 가상현실이나 지금은 이제 AR하고 뭐 이런 것들도 XR까지 그죠?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동유럽에서 싼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인티그레이션 조합을 해가지고요. 외국 이제 다른 나라에다가 큰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융합적인 거를 잘해요. 그래서 비록 저하고는 별로 사이는 안 좋았습니다만 너무 돈을 밝히는 회사라서 저랑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만 사실은. 근데 따지고 보면 굉장한 회사죠. 뭐 제가 갖고 있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술력이 어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는데 이 사람들은 기술력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제품화 시키는가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는 있습니다만 가만 써보자.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이온 리얼리티의 이온 리얼리티의 지금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나랑 이제 많이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서 그 회장이에요. 댄 회장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스웨덴 사람이고요. 스웨덴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건너가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스웨덴하고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은 이 회사는요.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만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는데 여기에 이 회사의 바로 옆에 있는 회사가 블리자드입니다. 그래서 블리자드를 소개시켜줬다고 달콤하게 꼬시기도 하고 막 그랬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글로벌 로케이션을 보시게 되면 여기 서울도 있어요. 이렇게요. 서울도 있고 하고요. 뭐 여기 에듀케이션, 에너지, 시큐리티 디펜스, 뭐 우주,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제조, 헬스 뭐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회사가 굉장히 이 융합적인 거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가 몇 년도가 됐는지가 홈페이지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년 정도 됐네요. 그죠? 20년 됐으니까 이쪽 업계에 굉장히 초기서부터 발을 내려가지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잉이라든가 보잉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엔진 관련된 뭐죠? 교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서부터 뭐 인텔, 지멘스 등등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떤 유수의 기업들을 커스터머로서 두고 있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하죠? 이 능력이 좀 탁월한 그리고 이 멘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사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기술자보다는 훨씬 더 100배 더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온 리얼리티 회사가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다국적 회사입니다. 서울에도 지금 사무실이 있지만 아시아 쪽의 본사가 아마 싱가포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어를 좀 잘한다 그러면은 싱가포르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이제 금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본토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꽤 좀 금요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여기를 얘기하면서 이제 4차 뭐죠? 조별 과제를 낼까 합니다. 여기는 원래는 이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번역을 일단은 해서 한번 보는데 번역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10대 VR 비즈니스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여기 써 있기는 합니다만 그대로 지역하면은 폭발할 태세를 갖춘 가상현실 비즈니스 기회 10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서 뭐 삼성기어가 얘네들이 왜 이거에 나왔었냐면요. 삼성 기어 VR 같은 경우에 미국에 많은 그 텔레비전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이제 뭐 사실은 굉장히 좋게들 많이 영상을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영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은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근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가상현실 기술에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바이브, 오큘러스 리프트,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여기 구글 골판지라고 나오는데 이게 저기 그 카드보드죠, 그죠? 구글 카드보드 이렇게 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1918년도 가상현실 시장 이후에 이게 이제 기사가 써 있는 게 아마 19년도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게 굉장히 그 돈을 좀 벌었던 그런 아이템이 바로 이 10가지가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VR 카페, 뭐 데이트 서비스, 마케팅 에이전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앞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요거 중에서 한 개를 선정하셔갖고 10개 중에서 한 개를 설정해서 좀 더 좀 깊이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하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별로 그죠? 이거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뭐 어떻겠습니까? 이 VR이나 AR 쪽에 회사에 이제 가시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시겠지만 좀 코로나 시대에 또 사람도 잘 뽑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겠다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아이템을 한번 이거는 이제 검증받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이 중에 하나를 선정하셔가지고 조별로 뭐 중복돼도 좋습니다만 조별로 하나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별 과제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4차 조별 과제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VR 카페가 나오네요. 역시 지금 여러분 VR 카페가 여러분 중에서 가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가보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VR 카페가 지금 상황에서 많이 없어진 것인지 계속 뭐 많이 있는 것인지는 제가 사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검토가 안 됐고요. 요새 뭐 비대면이 많다 보니까 대면 수업 같은 경우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서면 근처에도 상당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VR 카페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1번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1번으로 삼은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VR 카페의 주인이 그죠?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60도 3D 영화 관람하는 거. 3D 영화가 VR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뭐 360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360도 영화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VR 게임, 그다음에 팀 빌딩, 팀끼리 뭔가 하는 거죠, 이게, 그죠? 팀끼리 뭔가 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VR 상호작용에서 소셜 미디어 VR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채팅도 하고 보통 채팅은 VR에서는 잘 하지 않고요. 보통 음성 채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데이팅하고도 좀 연관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VR 채팅 사이트를 가보신 분이 있으시면은요 상대방이 이제 캐릭터로 나오죠. 근데 뭐 이걸
작년에는 제가 이제 그 채팅 사이트를 하나 이그샘플을 틀어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튼 캐릭터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고개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내 뷰가 좀 바뀌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어디로 놀러 가자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보통은 국내 사이트는 안 가고요. 해외 사이트를 많이 가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 가서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어가 그 처음에는 뭐 호기심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어를 좀 더 좀 늘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계 나라의 여러 명의 친구를 좀 두기 위해서, 이런 소셜미디어 VR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사람들, 카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실질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그렇다는 거죠. 미국은. 그 다음에 트레이닝, 이건 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D 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보는 거죠. 책을. 그죠?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명상에 관련된 컨텐츠를 보면서 명상에 잠기는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VR 환경은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게 있고, 뭐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혹은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레드밀 같은 게 있으면 더 뭐 그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테더와 걷기 이게 영어로 내가 보니까요. 이게 원문을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선이냐 무선이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보행 이제 이렇게 이제 서서 이제 가는데 막 걸어가면서 왜 우리가 VR 콘텐츠를 우리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와이어리스 무선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제약이 없는데 유선 같은 경우에 선이 꼬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을 유선이냐 무선이냐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VR 카페는 여기는 보니까 뭐 음식도 팔고 하네요.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뭐라고 할까, 이게 저거 같네요. 그냥 무슨 뭐 카페, 진짜 카페 같네요. 그죠?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돈이 되는 게 VR 데이트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시뮬레이터에 뭐가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VR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왜 좋냐면 여기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좀 약간 말이 좀 이상하게 번역된 게 좀 있긴 한데, 여기 보면요. 내가 이제 경험이 부족한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성하고. 그래서 이제 사전에 한번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전에 일단은 기본적인 데이트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그 데이팅 사이트는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인터넷 환경이겠죠. 떨어져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좀 알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환경에서 VR 환경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환경을 만들어 세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놀이공원 에버랜드를 예를 들면 그죠?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환경에서 누군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게 페이스타임이라는 게 아마도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써서 그런데 이거 애플인가요? 애플을 쓰고 있는 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영상 통화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깨톡에 그죠? 비디오 뭐라고 하죠? 얼굴 보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페이스 타임이라고 하는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그 VR 상황에서 누군가를 알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VR 데이팅 사이트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경험, 이제 서로 이제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경험을 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귀국자는 아니고요. 이게 내가 영어로 보니까요. 이게 운동형이잖아요. 집에 운동형으로 틀어박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 집 밖으로, 그죠? 이런 사람과 혹은 장애 때문에 내가 일반인들하고 교류를 좀 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특별한 VR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우주선을 같이 타고 뭐 얘기를 한다든가 이 우주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든가 그죠? 물론 어떤 전문적인 그런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그런 콘텐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경험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바로 데이팅 사이트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아마 이것이 꽤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좀 다 돼갖고 빨리빨리 할게요. VR 마케팅 에이전시. 그래서 마케팅 에이전시니까 아무래도 광고 쪽이잖아요. 그래서 360도, 그 다음에 프로모션 동영상, VR 광고, 그 다음에 뭐 소셜 미디어하고 통합하는 거,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인천공항의 캠페인이 VR 캠페인이 여기 이제 유샘플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방탈출입니다. 그러니까 VR escape 룸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방탈출을 물리적인 방탈출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 점점점 이게 컨텐츠를 좀 바꾸고 하려다 보니까 돈이 좀 드니까 이걸 VR escape 룸으로 바꾸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뭐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컨텐츠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컨텐츠가 뭐 여기 써 있기로는 컨텐츠가 뭐라고 돼 있더라? 컨텐츠가 배고프다고 돼 있나? 뭐 이렇습니다. 그죠? 굶주린 제품의 굶주린 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텐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 방탈출 관련된 VR 이스케이프 룸 같은 경우에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성이 그래서 이스케이프 룸 게임 하는 거하고 팀으로 하는 거 테마 같은 것도 있고 뭐 교육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테라피 클리닉 이거는 VR 테라피 클리닉 뭐 듀크 대학 같은 경우에 듀크 대학은 굉장히 그 아이비리그의 한 대학인데요. 듀크 대학의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걸 했나 봐요. 그 뭐죠? 그 검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PTSD 이게 아마 그 포스트 뭐 이게 뭐죠? 트라우마틱 뭐 스트레스 뭐 디소더 해가지고 뭐 외상후 뭐 있잖아요. 외상후 뭐 스트레스인가요? 그래서 어떤 뭐 사건을 통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트라우마가 생겨 이상 발작을 하는 거 있잖아요. PTSD, 그다음에 우울증, 자폐증, 공포증 관련된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어떤 정신적인 것들을 이렇게 VR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학교에 한의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연결을 해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물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는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의하면요. 박물관은 그냥 단지 유물로만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단지 유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시간은 주로 과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공간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이 부산이 아니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아무 곳이나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타이타닉, W.2가 아마 월드워 2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폴로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로 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대포도 쏘고 그죠? 대포도 막 쏘고 그다음에 막 배도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배가 이제 침몰하겠죠. 침몰하고 그다음에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우주선을 막 이제 몰입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내가 막 경험을 하려고 한다면 VR만큼 더 좋은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단순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박물관 컨텐츠들은 그냥 유물을 설명해주고 이 정도인데 그거에 가지고는 돈을 잘 안 내고 뭐 신라시대 왕관이면 신라시대 유명한 전쟁에 몰입을 해서 막 화살이 날라온 걸 내가 피한다든가 그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투어 중 VR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웹사이트에 VR 투어 같은 경우에는 뭐 있다 이 정도밖에 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특별하게 고고학 발굴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라이브로 VR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도 제공한다. 스포츠 VR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VR에. 그러니까 야구를 VR로 실제로 중계 방송해주고, 그죠? 뭐 얘들 또 미식축구 되게 좋아하니까 미식축구 같은 거,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VR하고 오감을 얘기해서 오감 쪽에 관련된 얘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VR에서 도서관 VR이라고 해서 책을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책이 실질적으로 있긴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제 VR화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저장도 굉장히 장소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VR로 도서관을 좀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VR 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10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식이에요. 미국식으로. 그래서 이 미국식의 10가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4차 그 조별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